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차 시 동안 여러분들과 발명품을 재미있게 만들어 볼 고규주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초코파이 보드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발명 기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형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기능을 추가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습을 해보고 발명품을 하나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발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제품 사진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발명품이라는 인식을 잘 못해요. 왜냐면 평소에도 그냥 쉽게 사용하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발명에 의해서 태어난 것들이고, 그게 없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보면, 대표적인 게 우리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선생님이 어렸을 때 뭐 불과 한 10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요, 전화기는 그냥 전화의 용도였지 그 이외의 용도를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회사에서 이 전화기와 어떤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뭐 화면으로 영화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인터넷도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발명해 내면서 사실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굉장히 익숙하고 좀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새로운 변화에 또 적응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 편하게 좀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계속해서 새로운 발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 발명품 사진들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거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선생님이 3장씩 보여줄 건데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건 뭐죠?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하나 더 볼까요? 이제 눈치 빠른 친구들은 감이 왔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발명품일까요? 바로 네, 자동문입니다. 네, 자동문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까요? 자동문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게 될까요? 네, 이렇게 동작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 문이 닫혀요. 하지만 사람이 있으면 문이 열리죠. 시간이 지난다는 것과 사람이 있다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실일까요?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현관 센서 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광등이 아니죠.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이제 사람이 근처를 지나가면 그걸 인식해서 이제 LED를 켜주는 그런 제품이죠. 자, 이건 역시 시간이 지나면 LED가 꺼지지만 사람이 있으면 LED가 켜진다는 이런 어떤 조건에 따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건 뭐죠? 냉장고인가요? 이젠 좀 알겠죠? 네, 요새는 이런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공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 가정마다 이게 한 대씩 꼭 필요해요. 요새 학교에도 아마 보급이 됐었죠. 네, 공기청정기입니다. 자, 이 공기청정기도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자, 먼지가 많아요. 먼지가 많으면 팬이 빠르게 돌게 되고, 먼지가 없으면 팬이 천천히 돌게 되는 이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자, 바로 센서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조건이 있다.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센서를 먼저 볼게요. 자, 센서는요,
사람의 오감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감각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네, 듣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기계나 어떤 컴퓨터는 그런 어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눈으로 외부의 어떤 환경을 인지를 하지만 컴퓨터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만약 외부 환경을 보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의 어떤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 작동 부품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센서라고 불러요. 센서의 종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아까 센서 등에 사용했던 동작 감지 센서, PIR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 양을 뭐 감지하는 먼지 센서 뭐 이런 것들, 적외선 센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센서가 외부의 어떤 환경의 값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요, 센서를 통해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센서 값에 따른 조건을 사람이 설정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특정 조건을 설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동작할 수 있게 자동화를 시켜 놓으면 이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아도 센서가 인식한 환경이 변화가 됐을 때, 특정 조건으로 변화가 됐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이런 제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많은 전자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발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겉모습을 변화시키는 거. 물론 이제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겉모습이 변하면 기능도 변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하지만 이제 선생님이랑 하게 되는 발명 수업은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면요. 자, 먼저 센서는 기계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조건과 자동화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네,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센서는 사실 기존에 개발돼 있던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개발돼 있는 제품들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이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센서 값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동작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몫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물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발명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좀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초코파이 보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제품, 이게 바로 초코파이 보드예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받은 상자에 들어있는 크고 검은 그리고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보드형 어떤 교구입니다. 자, 이 초코파이 보드를 선생님이 선택한 이유는 간단한데요. 먼저 우리가 센서나 모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회로를 꾸밀 줄 알아야 돼요. 전자회로를 꾸밀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전자회로를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사실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복잡한 회로를 꾸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줄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회로를 따로 꾸밀 필요 없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포트에 원하는 블록을 맞추고 연결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간편한 어떤 교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고요. 자,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게 초코파이 보드가 되겠고요. 앞에 설명했다시피 8개의 포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포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제 랜선 꼽는 RJ 케이블이 들어갈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컴퓨터의 메인보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연산을 하고 그죠? 값을 처리하는지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8개의 포트에 원하는 블록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총 7가지가 있어요.
컨트롤러 블럭, 센서 블럭, DC 모터, 서버 모터, 터치 센서, 모션 센서 등등 이런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럭들을 이 포트에 케이블로 연결해서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상세하게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메인보드를 잠깐 옆으로 치울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컨트롤 블럭입니다. 지금 화면상의 맨 위에 위치해 있죠. 자, 이 컨트롤 블럭. 자, 이 컨트롤 블럭의 역할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우리 조이스틱 들어본 적 있죠? 조이스틱에 뭐가 있죠? 게임패드에. 그렇죠? 조이스틱이 있고 버튼이 있고 하죠. 그래서 이 컨트롤 블럭에 이런 버튼이나 조이스틱 그리고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포텐시오미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이패드, 조이스틱, 게임패드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LED 블록인데요. 여러분 LED는 많이 사용해 봤죠? 네, LED. 자,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죠. 그래서 전류가 순방향으로 흘렀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빛을 내게 하는 어떤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 LED 블록은 보시면 이게 선을 연결하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람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네, 화살표 표시가 블럭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회로를 연결할 때, 선을 연결할 때 방향에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DC 모터 블럭입니다. DC 모터 블럭. 자, 이 DC 모터 블럭이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자, 여기 단자가 두 개가 있어요. 자, M1과 M2가 있습니다. 여기. 자, M1과 M2가 있는데 위아래 단자가 있죠. 자, 요 단자에 모터를 연결을 해주면요, 이 모터에 흐르는 전류값을 조절해서 모터의 어떤 출력, 다시 말해서 빠르기를 조절해주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들게 되는 선풍기나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이런 거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터 출력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 모터 블록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게, 자, 요 모션 블럭이 있습니다. 네, 이 모션 블럭에는 이제 3축 가속도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기울였는지, 뒤집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었고 여기 밑에다가 이 센서를 부착을 하면 여기 있는 적외선 센서를 통해서 선을 따라가는 라인 트레이싱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색 단자에 포토게이트라고 하는 걸 연결해서 그 포토게이트 사이를 지나가는 어떤 물체 속력을 또 측정할 수도 있는 그런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센서 블록이에요. 센서 블록. 자, 센서라고 써 있죠? 보이시나요? 네, 센서 블록. 자, 이 센서 블록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센서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정중앙에 있는 빛 센서하고 빛 감지 센서하고 그다음에 온도 센서와 습도 센서가 내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보이는,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요 밑에 보이는 단자 두 개에 다른 센서들을 연결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버 모터 블록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DC 모터 블록, 자, 요 노란색을 아마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과 다르게 서버 모터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서버 모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DC 모터는 이제 우리가 전류 흐르는 방향, 전류를 흘러주는 방향대로 이제 계속해서 돌게 돼요. 근데 이제 서버 모터는
우리가 움직이는 모터가 움직이는 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바퀴나 선풍기 이런 데 사용을 한다 그러면 서버 모터 블럭은 뭐 차단기, 그죠? 일정 각도만 움직이는 그런 제품들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버팔, 그죠? 이런 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서버 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바로 터치 블럭이에요. 터치 블럭. 네, 터치 블럭입니다. 자, 이 터치 블럭은 우리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정전 용량, 어떤 차이를 감지해서 이제 스위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잠깐 소개를 해줄 건데요.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좀 특이한 발명품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총 7가지 블럭들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7가지 블럭에 뭐 LED라든지 DC 모터라든지 포토게이트라든지 센서라든지 서버 모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